2역을 이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무임 승객입니다. 만든 지 50년이 된 1호선이지만 인접한 역과 달리 2역은 50년 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더 낡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기동역의 비밀과 여기에는 50여 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또 다른 역이 있었다는데 이 역은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제기동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시내에서 65세 이상 무임 승차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제기동역의 총 이용객은 100만 4,042명. 그런데 이 중에서 무임 승객은 55만 3,569명으로 무임 승차 비율이 무려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무임권 이용객이었습니다. 제기동역이 속한 1호선이 전반적으로 무임권 이용 비중이 높은 역이기는 하지만 1호선 서울교통공사 구간 다른 역들과 비교해봐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기동역 주변은 전통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 양령시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경동시장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많이 모여 있는 제기동역 주변 특성상 65세 이상 무임권의 비율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로 보면 제기동역 다음으로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들은 1호선 도봉산역,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화계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으로 범위를 더 넓혀보면 소요산, 운천, 연천, 불봉산, 원덕, 신원, 용문, 우빙역들이 제기동역보다 무임권 비율이 더 높았는데 1호선 소요산역의 경우는 무임권 비율이 무려 78%였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무임 수송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실금도 늘어나고 있고 이미 2024년도 손실금은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기동역의 경우 2019년까지 이용객은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수치를 유지했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었어도 4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4만 1000명 정도로 소폭 상승했는데 바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12,000명 정도나 빠진 2만 9,000명 정도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3만 2,000명 정도로 과거 전성기 시절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변 역세권에 큰 변화가 없는 다른 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제기동역은 이용객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이렇게 매일 수많은 어르신이 찾는 제기동역.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이 굉장히 낡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호선 자체가 개통한 지 50년이 넘은 구간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동대문역이나 신설동역, 시청역은 몇 년 전에 한 차례 리모델링 되었지만 나머지 역들은 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기동역을 포함한 서울역, 종강역, 종로 3가역, 청량리역도 모두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기동역의 경우 대합실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서쪽 대합실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전통시장이 많은 동쪽 대합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장 친화형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기동역을 포함한 이 역들의 리모델링은 2021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대폭 감소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은 더 불어나 버렸고 그래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노후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개통한 지 50년 된 1호선 곳곳에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진과 같은 초기의 표지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기동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기동역은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표지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1호선 제기동역의 내부 리모델링은 멈춘 상태인데 역 바깥으로 나와보면 어딘가 어수선하고 공사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역도 몇 년 후가 되면 환승역이 될 예정인데 바로 동북선 경전철이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선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이어주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원래는 소인 분당선과 직결된 12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2호선이 IMF 이후 취소되면서 이를 대신해 지어지는 것이 바로 동북선 경전철 노선입니다. 그런데 역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호선 제기동역은 이곳에 있는데 동북선 제기동역은 경동시장 사거리 이곳에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 역 간 거리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직선 거리로 200m에 이릅니다. 사실 1호선 제기동역을 만들 당시에 경동시장 사거리로 또 하나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올 것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제기동역의 위치는 신설동역과 청량리역 사이에 역을 둔 것입니다. 사실 이 제기동역을 지도로 보면 직선 승강장 형태로 보이지만 제기동역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곡선 승강장입니다. 제기동역은 정릉천을 사이에 두고 2, 3, 4번 출구가 이어지는 대합실과 1호 6번 출구로 이어지는 대합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릉천이 흐르는데 1970년대 당시에는 정릉천 아래로 터널을 뚫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조건 지상에서 땅을 파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개착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1972년 항공사진을 보면 한창 제기동역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일부 정릉천 물길을 막은 다음 지하로 땅을 파고 제기동역을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1973년으로 접어들면 제기동역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정릉천도 이전 모습을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정릉천 물길까지 막아가며 지어진 이 제기동역 주변은 또 다른 기차역이 묻혀 있습니다. 1호선 제기동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곳에는 또 다른 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춘선의 시종착역 성동역이었습니다. 경춘선은 지금은 전철은 상봉 청량리역, ITX 청춘은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춘선 복선 전철화가 되기 이전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했고 이렇게 광운대역, 과거의 성봉역을 지나 크게 곡선을 틀어 화랑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봉역에서 내려와 지금의 제기동역 바로 앞 성동역으로 향했습니다. 1939년에 개통한 경춘선의 시작은 경춘철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철이었습니다. 성봉역에서 월고, 고상전역을 지나 성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성동역은 당시 도성의 동쪽에 역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성동구 역시 같은 의미로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경춘선은 1946년 국유화됩니다. 이후에도 성동역은 경춘선 열차가 운행하는 기차역이었고 자료를 찾아보면 1950년대에는 일부 경원선 열차도 성동역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여기가 성동역이었고 승강장은 두 단식 승강장 형태로 지금의 여수 엑스포역과 비슷한 형태의 기차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서울 도심 지역의 철도를 정비하게 되면서 성동역에서 성공역 구간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부터 경춘선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동역이 폐지되었지만 제기동역 공사가 한창이던 1972년에도 1973년에도 성동역과 플랫폼의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1974년으로 접어들면 플랫폼은 사라지고 역 건물만 남아 있었는데 이 시기 잠시 동안 구 성동역 건물은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75년으로 접어들면 구 성동역의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성동백화점, 미독파 백화점을 거쳐 지금은 한솔 동의보감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 제기동역과 관련한 비밀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1호선만 지나는 역이지만 몇 년 후가 되면 환승통로는 길지만 동북선과의 환승역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 역의 분위기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